수험생이다 그러면 최소한 정도는 해야 되고, 학생들이 문제 풀 때 제가 진짜 이건 하지 말라고 하는데, 형사법 강의는 제가 한 10년 넘게 했거든요. 제 강의는 표현하자면 잔잔한 뚝배기, 그 다음에 뚝배기 울었을 때 진국이 짠 진하게 나오는 약간 좀 그런 강의입니다. 강의를 계속 들으면 이 선생 상당히 이런 매력이 있네. 다른 선생님한테 형법 배울 때 정말 어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? 근데 더 신기해. 점수가 잘 나와. 대한민국의 최고인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종욱 선생님입니다. 우리 형사법이 진짜 어렵거든요. 진짜 뭘 공부해야 되는지 학생들이 진짜 고민도 많고, 또 이 과목 때문에 정말 발목 잡혀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, 형사법을 어떻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요거를 낱낱이 하나 알려드릴게요. 쌤, 이게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이게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? 아니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?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맞습니다. 이거는 시험이거든. 객관심의 꽃, 하이라이트는 뭐냐? 암기야. 누가 더 확실하게, 누가 더 많이, 누가 제대로 암기했냐. 그렇다고 이게 법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냥 드립다 암기하는 또 그런 과목은 아니야. 정말 수학과 같이 체계적으로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도 해야 돼. 쌤이 봤을 때는 한 이해가 한 75%, 80%, 그 다음에 암기분.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 그에 대한 논구가 있을 거란 말이야. 그 결론이 상당히 체계적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하고,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암기할 것들은 암기를 해야 돼. 내가 곱셈을 공부하는데 아씨 그거다 왜 암기해? 뭐가 필요해? 나 그냥 이해할래 라고 하면 도저히 여러분 곱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. 형사법도 마찬가지. 필요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. 법과목, 형법이나 형사법을 공부할 때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. 내가 그동안 이런 과목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의욕은 겁나 높아. 거의 지구 뚫고 나가고 그냥 태양계 넘어서 어디 그냥 안드로메다계 거기까지 가는 것 같아. 처음 하는 친구들은 너무 조급한 마음에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, 숲이 있고 나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처음 공부할 때는 디테일하게 나무를 하나하나 보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숲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, 전체적인 이해독을 하잖아요. 그러면 내가 이 형법은, 형사법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, 뭐가 중요해야 되겠다, 전체적인 뭔가 가이드라인, 뼈대가 잡힙니다. 그리고 나서 2회도 갈 때, 3회도 갈 때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살을 붙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나무를 본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만큼 점수가 나올 거예요. 학생들이 쌤 합격하려면 이거 몇 회독 돌려야 됩니까? 회독에 대해서는 너무 숫자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았으면 해요. 우리 수험가에서는 좀 우스갯소리로 100명의 수험생이 있다 그럼 100가지 공부방법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,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격 자체가 꼼꼼해가지고 본인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넘어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회독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, 또 어떤 학생들은 뭐 그냥 내 모르는 건 넘어가고 아는 거는 쭉쭉 치고 나가서 1회도 가는데 좀 시간이 짧은 친구들이 있습니다. 본인한테 어느 게 맞는 건지 빨리 파악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, 수험생이다 그러면 최소한 4회독이나 5회독 정도는 해야 되고, 승진 준비한 분들 중에서 나이가 한 30대 후반, 40대, 뭐 심지어 50대 1년 동안 쌤 제가요 이거를 15번 봤습니다. 저 이거 12번 봤습니다.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그거 몇 페이지 어디에 있는 거야? 페이지까지 다 합니다. 우리 시험에서 합격하려면 아마 그 정도까지 돼야 되지 않을까.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가 여기 내용을 머릿속에 완전히 넣었다 그 정도로 계속 반복을 하십시오. 학생들이 문제 풀 때 제가 진짜 이건 하지 말라고 하는데, 문제집에 진짜 정답 체크는 하지 마. 문제 파트가 있고 해설 파트가 있는데, 해설 파트는 여러분들이 뭐 거기다 세팅을 하든 정답 체크하든 아니면 적든 이건 상관없어. 어차피 문제 풀 때 가리고 푸니까. 근데 문제 부분은 내가 굳이 기본서가 있는데, 요약서가 있는데 그거 플러스 별도로 문제집을 또 푸는 거는 문제에 대한 실전 응용력을 키우기 위한 거거든. 근데 우리 사람의 뇌는 진짜 영악해. 1번, 2번, 3번, 4번에서 1번, 2번은 확실하게 아니야. 소호가 돼. 3번, 4번은 잘 헷갈린단 말이야. 문제 보니까 정답이 4번 돼 있네? 그러면 눈은 그냥 바로 거기 가. 고민 안 해. 문제 응용력 키우는 게 이게 전혀 안 됩니다. 선생님 저는 여기다 꼭 제가 풀어야 됩니다. 영역 표시 꼭 해야 됩니다. 뭐 그런 친구도 있어. 그러면 거기다 그냥 문제집에 문제 본인 스타일대로 그냥 쫙 풀고, 대신 문제집을 나중에 바꿔. 그 문제집 계속 돌리지 말고 돈이 좀 들더라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나아. 쌤 형사법이 많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형사법을 많이 해야 됩니까? 꼭 잡아야 됩니까? 일단 쌤이 하니까. 쌤도 먹고 살아야지. 야 니네들 형사법 안 하면 나 굶어 죽어. 우리 딸내미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. 그 다음에 실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는 과목이 3과목인데 형사법, 그 다음에 경찰학, 그 다음에 헌법인데, 알다시피 헌법은 20%, 형사법이 40%, 경찰학이 40%인데 공부 난이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비중은 형사법이 비중이 한 45% 정도,
그러니까 형사법이 일단은 형법이 양이 워낙 많거든. 내용도 많이 어렵고, 그다음에 경찰학이 한 35%, 헌법이 한 20%,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실전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걸 확실히 잡아야 된다는 얘기거든. 형사법의 가장 큰 특징이 처음에 잡기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점수 끌어오기가 진짜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하고 비슷해. 우리 수포자들 진짜 많은데 수학이 정말 어려운 과목이잖아. 근데 수학이 진짜 신기한 게 내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잖아. 그러면 와, 점수가 잘 안 떨어져. 그럼 이게 전략 과목이 돼. 형법하고 형사헌법이 딱 그 과목이야. 나중에 여러분들 승진 시험 볼 때 형사법 이미 채용도 했거든. 그러면 승진 시험 때 사실 별거 할 거 없어. 또 나중에 일선 여러분들 수사부서에 있거나 아니면 지구대 파출소에 있을 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또 실무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, 제가 봤을 때는 일석삼조가 아니고 한 일석오조 정도 되지 않을까. 그래서 형사법 일단은 꼭 잡아야 됩니다. 쌤도 수험생활을 해봤고 그다음에 많은 수험생활을 겪어봤는데 불변의 진리가 있는 것 같아. 현장을 경험해보는 게 가장 좋아. 본인이 혼자 인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, 우리 에듀윌 학원도 전국에 많이 있거든. 직접 한번 현장에서 한번 부대껴보고 선생님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현장감도 느껴보고, 내 경쟁자인데 얘네들은 또 이렇게 공부하네. 무의식적인 여러분들 경쟁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. 그럼 나는 경우에 따라서 좀 쉬고 싶고 많이 좀 공부도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옆에서 친구들이 그냥 공부를 해.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공부하게 돼. 좀 다소 처음에는 돈이 들다 하더라도 일단은 6개월 정도 해가지고 학원에 일단 맡겨보고 내 몸을 한번 던져보고 그냥 거기에 한번 들어가봐. 그런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단기적 관점에 봤을 때 수험 기간도 그만큼 엄청나게 단축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저는 우리 친구들이 에듀윌 경찰 학원에서 실강으로 쌤하고 여러분하고 한번 꼭 만나봤으면 합니다. 우리 나중에 꼭 한번 봐요. 에듀윌